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까지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운 데다가 마스크까지 껴야 해서 참 답답하실 텐데요.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이 힘을 못 쓰고 남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다만 늦은 밤이 돼야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활동하실 때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안까지 올라와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주 등 내륙 지역은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입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겠으니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포항이 26도, 경주 28도, 울진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 남부 먼바다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포항 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시행령 개정 작업은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입법 예고돼 9월 시행될 예정인데 포항 시민들은 배상을 명시하고 간접 피해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도 규정과 달리 두 차례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관련자 처벌과 함께 특별법에 피해 구제가 아닌 배상을 반드시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20가지 이상의 지적을 했고 정부 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발표됐는데 당연히 배상으로 지원해서 용어가 배상으로 개정이 돼야 되고 또 간접 피해자 인정 기준 세분화와 도시 재건 지원 명시도 요구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간접 피해입니다. 직접 피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밝히기도 쉽고 일어난데 포항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흥해와 장량동 주민 100여 명은 오늘 산자부와 총리실이 있는 세종시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포항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감사원 감사 결과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돼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9건, 주의 요구 9건뿐 지열발전 사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가 가능하거든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측면에서 지진 발생 3년째 시행령 개정안이 완성되기까지 감시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 방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경북 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체온을 재고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 이용법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높은 빌딩 숲을 병풍 삼아 하얀 백사장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달 1일부터 문을 연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해수욕장 이용법은 확 달라졌습니다. 백사장에 들어가려면 출입구에서 열을 재고 인적 사항을 적은 뒤 워터파크처럼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 체크를 했는지 그냥 백사장에 들어갔는지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무원들은 백사장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손목 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피서객을 확인합니다. 댁에 가실 때는 뜨셔도 되고 포항 청정 영일대로 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넓고 개방된 해수욕장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피서객은 절대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오니까 물 깨끗하고 좋고 밴드 해주시니까 안심되고 마음에 들어요. 규정상으로는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의 경우 3m 이상 간격으로 비치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는 포항 칠포 해수욕장에선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발열 체크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차량에 탄 채로 열을 재고 이상이 없으면 손목 밴드를 나눠줍니다. 좀 더 원활하고 또 실제 차에 안 내려도 되고 불편 덜 같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백사장 면적에 비해 내장객 숫자가 적어 모든 해수욕장을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는 영덕 고래불과 경주 관성해수욕장 두 곳에서만 제공합니다.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4개 지정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비지정 해수욕장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그런 비지정된 그 해수욕장에도 방역 요원들 그리고 이제 보건 요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름바다의 낭만을 계속 만끽하려면 무엇보다 피서객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제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상은 최고참이자 메달리스트인 장모 선수입니다. 하지만 장 선수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재팀이 새롭게 입수한 음성 파일엔 후배 선수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따돌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장 선수는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하지만 최고참 장모 선수는 오히려 피해자는 본인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주장 아닙니까, 진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잘 놀고 저랑. 사실일까? 작년 3월 뉴질랜드 전주훈련 당시 녹음된 또 다른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주장 장모 선수가 최숙현 선수에게 한 후배를 혼내라고 다그칩니다. 최숙현. 네. 뒤질래. 잡을 때가 확실히. 네. 저러다 오냐오냐 하다가 끝난다. 저 못을 박아야 된다. 이 후배 선수는 이미 감독에게 혼인한 상황이었는데 강한 압박조로 말하며 심지어 왕따까지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독님이 더 뭐라 하겠노? 그래 내가 니한테 달래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저렇게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등을 한번 다 돌려봐야 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남자 선수는 맞장구를 칩니다. 멍청하게 가면 갈수록 애들이 점점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장 선수가 최숙현 선수에게 확실히 잡으라고 요구한 이 후배 선수. 그런데 장 선수는 정작 이 후배 선수를 만나선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최숙현 선수를 비난하며 마치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말을 합니다. 얘는 계속 니는 혼나고 얘는 계속 입문 받고 그거에 다 즐긴다고 즐기고 있잖아. 제일 네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 남자 선수를 지켜 여자 후배들을 때리게 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배를 시켜 강목으로 폭행해 피멍 등 부상을 입어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장 선수의 이른바 이간질과 집단 따돌림으로 결국 사이가 멀어진 경주시청팀 선수들. 고 최숙현 선수는 그렇게 경주시청팀을 떠난 한 동료 선수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로움을 달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지방 소멸 위험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북은 거의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3, 4월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27,500명. 1년 전 같은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4분의 3 이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에서는 3월 4,717명, 4월 1,700명이 빠져나갔는데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겨갔을 걸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빠져나간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지난해 5월 93곳에서 1년 만에 105곳으로 12곳 늘어났습니다. 충북 제천시, 강원 강릉시, 대구 서구 등 시지역들이 새로 포함됐는데 이제는 시지역도 소멸 위험 단계의 진입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은 이미 거의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은 7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시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안동, 영주, 상주 등 대부분이 역시 소멸 위험 지역이고 구미와 포항, 경산만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이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여름 수확을 앞둔 복숭아밭에 요즘 멧돼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습격에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멧돼지 때 습격을 받은 복숭아밭. 나무 아래 바닥에는 열매를 빼먹고 남은 빈 봉지가 가득합니다. 복숭아를 따먹느라 나무 가지도 죄다 부러뜨렸습니다. 땅바닥도 마구 헤집어 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나타난 멧돼지 떼들 소행으로 복숭아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농민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밭에 와서 속상하죠. 에? 그래 이거 뭐 힘들이 가지고 그래 약치고 수확을 해놓은 거를 산돼지가 있어주니까 밭에 오면은 속만 상하고. 수확을 보름 앞둔 인근의 다른 복숭아밭. 하루가 멀다고 멧돼지들이 떼를 지어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멧돼지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카바이트락 하는 게 이제 밤에 터지는 게 있어요. 그거 아직도 되지도 안 하고 카바이트 터져가지고도 우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시군마다 유해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수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멧돼지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활동 반경도 넓어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19억여 원. 이처럼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농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지난 2017년 대구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재정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엄중하게 주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대구시가 680억 원을 들여 만든 서부하수 처리장 슬러지 처리 시설은 말썽이 많았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건조시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토로 썼는데 악취로 민원이 생겼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데다 매립장이 가득 차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부터 매립장 반입을 중단하고 슬러지를 고체 연료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말 A업체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1,89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제3자 공고,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 없이 A업체와 수의 계약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213억 원이나 적게 제시했던 B업체는 배제돼 예산 절감 기회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또 공사 지연과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원은 권영진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권 시장은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3자 공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받고도 제3자 공고를 생략하는 등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업체와 사전에 단가를 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 되레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특혜도 없고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 자기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공무원 잘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구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징계나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시장에게 엄정하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처음으로 4위에 올라섰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했던 지난 2015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4위에 오른 겁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4년 동안 하지 못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키움에 한 점을 뒤진 채 시작한 2회 초 선두타자 이학주의 2루타는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혜민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투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터진 김상수의 안타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키움의 실책까지 더해진 가운데 삼성의 방망이는 불을 뿜었고 올 시즌 첫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13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삼성 선발 뷰캐넌은 6이닝 동안 안타 4개만 허용하고 1실점으로 막아 시즌 7승을 올렸습니다. They have an amazing team. It's a very dangerous lineup. I'm sure I'll face them again, and they're definitely not a team that I take easy by any means. Like I said, they're a very dangerous lineup. You have to have your A game every time you face them,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I don't take for granted when I get around against them. 중위권에서 경쟁하던 LG와 기아가 나란히 패하는 행운까지 더해지며 삼성은 6위에서 4위로 2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했던 지난 2015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오른 4위 자리입니다. 젊은 투수들이 잘하고 있고 또 대체 선발 요원들 특히 허윤동이라든지 김대호 선수가 라이벌리 공백을 잘 메워줬다는 거 공격 집중력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전력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 라이온즈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10경기 8승을 쓸어 담으며 변화를 이끌고 있는 허삼영 감독은 경기마다 다른 라인업을 시도하며 허파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선수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일체감을 느끼고 이기는 야구에 대한 목적의식이 조금 뚜렷하게 나왔다는 게 제가 잘해서 야구를 이기는 게 아니고 저희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절실하게 야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거지. 외국인 선수 라이블리와 살라디노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등 삼성전력은 앞으로 더 보강될 전망. 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4년 동안 하지 못한 가을 야구에 대한 팬들의 갈증을 올해는 과연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경주시 철인 3종 경기팀 팀닥터로 알려졌던 안모 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철인 3종 경기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안 씨와 관련된 추가 진술을 받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해조류가 사라져 하얗게 변해가는 독도 바다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어제 독도에서 실시했습니다. 바닷속에 다이버들을 투입해 백화 현상의 주범인 둥근 성게를 제거하는 한편 동도 선착장에서 성게의 천적인 돌돔치어 10,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 서식하다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멸종된 독도 강치 벽화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주 화랑마을 수영장이 개장해 다음 달까지 56일간 운영됩니다. 화랑마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하고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객을 1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외 탈의실을 마련하고 샤워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시작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베트남 계절 근로자 380명이 오는 27일 입국합니다. 이들은 영양군 120여 농가에 배정돼 석 달 동안 고추와 상추, 수박, 수확을 돕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휴양림 등에서 2주 동안 격리한 뒤 이상이 없으면 농가에 배정됩니다.
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됩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만 실시되던 주민투표를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2월부터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38명이 혜택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관내외 부상뿐 아니라 자전거 사고 벌금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된다며 활용을 안내했습니다.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운 데다가 마스크까지 껴야 해서 참 답답하실 텐데요.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이 힘을 못 쓰고 남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다만 늦은 밤이 돼야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활동하실 때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안까지 올라와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주 등 내륙 지역은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입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겠으니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포항이 26도, 경주 28도, 울진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 남부 먼바다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